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어, 틈새 시장 공략집 1편 데모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 공략집 1편 강의 이제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얼리버드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맛보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다음 PPT로 넘어가서 이 보고 계신 영상에서 이제 얻게 되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저작권, 그런 문제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강의 내용은 로라의 번역 수업에 저작권이 있고요. 제 수업에서 인용되는 모든 내용은 이 각각의 내용은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강의 영상과 강의 원고는 온라인으로 게시하거나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본 강의를 이용하셔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 강의를 이용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으셨더라도 로라의 번역 수업은 그것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면책 조항이었고요. 강의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강의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맛보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 제가 KTRC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번역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번역 일감이 많은 주제는 어떤 주제예요? 번역 요율을 얼마를 받아야 돼요? 번역가님은 번역료를 얼마를 받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 다 웬만한 번역가분들이라면 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일단 당신은 번역료를 얼마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지금 월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번역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수업 전체 내용이, 이 틈새 시장 공략집 1편에서 다루게 되는 모든 내용이 현재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형성될 아니면 지금 아름아름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그래서 번역 수요가 많은 분야가 어디예요? 혹시 그 번역 수요가 많은 분야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강의 반드시 수강하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틈새 시장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미 번역을 하고 계신 우리 번역가님이시라면 이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서 항상 목마르실 거예요. 통역가님이던 번역가님이던 간에. 왜냐하면 어, 이 번역 시장이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 됐다라는 이 이야기는 10년, 15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서 점점 전문가들은 늘어가고 이 통역과 번역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번역 시장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틈새 시장 이 단어가 굉장히 구미가 땡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어, 이 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틈새 시장이 이라는 게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 뭔지만 알려준다면 금방 달려들 그런 경력 있는 통번역가님들 이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이 틈새 시장, 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틈새 시장 공략집 1편, 이 강의가 그래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데, 이걸 강의 들으면 뭐가 좋은데,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틈새 시장이 나한테 주는 이점은 뭔데,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본 강의는 직접적으로 이 강의를 수강하면 도움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영어를 다루는 분들이고요. 한국어는 이제 일단 빼놓고 얘기할게요.
영한, 한영 요런 식인데 일단 영어를 다루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독일어 다루는 통번역가님들, 그다음에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요 정도 언어를 다루는 통번역가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틈새 시장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도 드리고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런지, 왜 이 강의가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이야기는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 대상은 지금 막 번역을 시작하는 또는 지금 번역을 하고 싶어서 지망생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고요. 네, 이미 번역을 시작했고, 이제 업계에서 몇 년 있었고, 또는 뭐 한 10년 계셨고,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다른 기회 없을까?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렇게 목마르신 분들에게 딱 떨어지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공하는 이 강의의 특징,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틈새 시장 무엇이냐? 음, 1차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에너지 탄소 중립입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게 될 전반적인 내용은 에너지 탄소 중립인데요. 음, 제가 조금 흥미로웠던 게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에는 친환경 선박이라는 주제로 틈새 시장 공략 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라는 주제로 출발점을 삼아서 배경 조사를 하고 서치를 하고 했는데 요걸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 얘보다 더 큰 규모의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바로 에너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탄소 중립이라는 이 범위를 100이라고 본다면 친환경 선박은 한 100분의 음, 한 10분의 1 정도에 밖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가 되지 않아요. 에너지 탄소 중립을 10으로 봤을 때 친환경 선박은 한 1 또는 0.7, 0.5 정도의 비율이라는 거죠. 에너지 탄소 중립이 규모가 훨씬 더 방대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요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 뭐 LNG, 수소 선박 요런 키워드 요즘 뜬대요. 요런 분야로 전문가들이 없대요. 통번역가님들 준비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컨텐츠에는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에너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의 한 10배, 10배 훨씬 더 넘는 더 큰 규모의 미래 먹거리 이 키워드를 던졌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의아했는데 얘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괄적인 의미라서 너무 방대한 주제라서 우리한테 피부에 좀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탄소 중립이라는 이 주제가 친환경 선박, 수소 선박, LNG 뭐 선박 이 주제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범위가. 음. 굉장히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한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려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서 어디로 파고들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려요.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플러스 보너스 강의로 이거는 제가 약 10년간 프리랜서로 이 번역 업계에서 생존하면서 서바이벌 하면서 얻게 된 고객한테 나를 좀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그 요령을 같이 보너스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음. 한번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강의 대상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강의 대상. 에너지 탄소 중립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온 이 해당 외국어를 쓰는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그래서 이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서로 뭔가를 이렇게 기술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서로 교류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당 국가, 예를 들어 중국, 아니면 뭐 독일, 아니면 프랑스,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뭐 그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가 뭔가 기술 지원을 요청하거나 하여간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교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도 아마 교류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교류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이제 일감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일감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놓으면,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해 놓은 사람이라는 걸 꾸준히 미리 알려놓고 있으면, 일감이 생길 때, 예, 그 고객이 나를 찾아서, 고객이 나를 뭐 구글 검색을 하든 링크드인에서 검색을 할 때, 나를 바로 찾아서, 고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외국어가 이렇게 다양한 것인데요. 이런 이유도, 본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친환경 선박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틈새 시장 공략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친환경 선박의 최소 10배, 11배, 12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키워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게 바로 에너지, 탄소 중립이더라. 음.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 요 작은 규모, 얘도 작진 않아요. 이 규모가. 요거 하나만 잘 파도 전문 분야로 쭉 삼아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보다 훨씬 더 방대한 규모의 에너지 탄소 중립 이 큰 그림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그 주제로 골라 먹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더 큰 그림으로 강의를 잡았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막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친환경 선박이라는 키워드보다, 그 주제보다 최소 10배, 열 몇 배 이상 더 방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 것,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틈새시장 요거는 이제 틈새시장 공략집 1편 뉴스레터 구독해주세요. 요런 제가 영상 몇 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뉴스레터 구독하신 분이라면 이 내용 이미 받아보셨을 거예요. 틈새시장을 찾을 수 있는 이 특징이 있는데 틈새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 특징, 이 네 가지. 음. 뉴스레터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틈새 시장이다. 요거 틈새 시장이다. 요거 잘 키워서 음, 미래 먹거리로 삼을 수 있겠다 싶은 애들이 갖고 있는 특징 네 가지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요가 넉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일감이 많이 생기는 분야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감이 많이 생길 분야이거나 일단 수요가 넉넉해야 돼요.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 주제로 그렇게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본인이 자기 개발 그냥 커리어와 관계없이 공부하고 싶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넉넉한가? 이거 먼저 따져봅니다. 수요가 넉넉한가? 넉넉해. 오케이. 두 번째는 해당 주제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좀 하는 사람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옆에 앉혀놓고 이거 번역해보세요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한테 게임 번역을 시키면 그 게임 번역에 갖고 있는 독특한 전문성이 있거든요. 세계관이라든지 뭐 독특하게 그 게임의 구성에 따른 어떤 번역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률 번역, 의학 번역, 또는 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과학 기술에 관련된 것들, 걔네들이 다 각각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단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영어와 한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걔를 바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가? 맞아. 그런 전문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나왔던 키워드 친환경 선박 예를 들면 친환경 선박이라는 곳에 이 키워드로 정부가 뭐 매년 200억씩 향후 10년간 뭐죠? 어, 향후 10년간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대요. 200억이었나 2천억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이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 만약에 영어를 쓰는 국가들과 문서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일단 수요가 넉넉하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이라는 것은 일단 선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앞에 붙은 이 친환경이라는 거는 선박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을 태워서 선박을 움직이는데 기름 말고 탄소를 덜 배출시키는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연료로 운영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연료에 관련된 LNG라든지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선박이라든지 그 연료에 관련된 부분도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 전문성이 필요하네? 그다음 세 번째, 진입 장벽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법률 번역, 의학 번역 같은 건 한 달만 공부해가지고 바로 그 해당 번역을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어찌저찌 할 수 있겠지만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붙어서 엄청나게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진입 장벽이거든요. 누구나 한두 달 만에 뚝딱 이렇게 진입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시간을 더 길게 투자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하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쉽게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면 그것도 오케이. 또는 진입 장벽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것도 바로 진입 장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뭐 웹툰, 이런 쪽은 번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 또는 사람들이 저거 어려울 것 같아 안 할래 이렇게 기피하는 분야 그것도 바로 진입 장벽이 되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니까.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가? 오케이, 진입 장벽이 있어. 그리고 현재 공급이 적다. 지금 그 주제로 공급이 적어. 이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제대로 통역이나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만약에 이렇다면 얘는 틈새 시장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어떻게 찾는지 이 네 가지 특성을 기둥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틈새 시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금세 틈새 시장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맛보기를 또 설명해드리면 그래서 틈새 시장 분야가 뭐뭐가 있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쉽게도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법률, 특허 번역, 의학, 그리고 국방부. 예를 들어서 국방 뭔지 아시죠? 무기 관련된 거 또는 전쟁 관련된 거 또는 과거에 있었던 전쟁 기록에 관련된 것들 그 모든 내용 통칭해서 국방 이 주제 국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고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게임 요쪽 분야가 현재 틈새 시장 분야입니다. 근데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고요? 그래서 틈새 시장 분야가 뭐냐고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법률 분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법률 분야구나. 이제 내가 바로 찾아야지 할 수 없어요.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도 궁금하실까 봐 이제 알려드립니다. 법률, 특허, 의학, 국방, 해양, 에너지, 게임 이 분야들이 현재로서 이제 제가 파악한 틈새 시장 분야입니다. 음, 전문성이 있고요. 또 각각의 독특한 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난도를 자랑하는 애들이 틈새 시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진입 장벽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학 번역 같은 거는 내가 한 혼자서 의학 관련된 공부를 내가 마치 간호사가 될 것처럼 공부해서 뭐 최소 1년 정도 투자해서 번역을 시작하시면 그나마 좀 덤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한 달 공부해가지고 의학 번역을 한다? 그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만약에 번역을 시작해도 번역 작업이 너무너무 고될 수 있습니다. 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난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국방 관련된 번역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나는 이쪽 관심도 없고,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거든요. 이런 국방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같은 거.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이 들어와도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주제들이 사실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둘 이렇게 파고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낯설기 때문에 기피하게 되고 기피하는 그 현상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공략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 더 유리합니다. 제가 보면 이 통역 하시는 분들 중에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의 우리가 그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는 게임은 정말 안 맞거든요. 그렇게 나랑 진짜 이건 너무 안 맞아라는 주제만 아니면, 웬만하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배경 지식을 검색하고 준비하면 웬만하면 커버할